미국 공군이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4세대 더블 플러스 전투기인 F-15X 구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주목을 끌었다. 초음속에 8톤이 넘는 폭탄을 싣고 레이더망에 잘 탐지되지 않은 채 날 수 있는 스텔스기를 전량 사지 않고 F-15X를 수십 년 만에 다시 구입하기로 한 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앞으로 5년 동안 총 80대의 F-15X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0년에 8대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대를 각각 도입한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밀리터리닷컴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복수의 공급 업체를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설명이다. F-15X는 기존 F-15 생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군수와 정비, 훈련이 용이하고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F-16 파이팅 헬커는 F-35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이 만들고 있다. 따라서 거대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잉이 만드는 F-15X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해군이 보잉이 제작한 FA-18 슈퍼호넷을 여전히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낮다. 그렇다면 왜 F-15일까? 답은 다른 데 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공군력의 향상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전투기를 속속 도입하면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의 필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후방연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며 탁월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 F-22 랩터는 숫자가 적다. 도입 계획의 25%만 채우고 생산이 중단됐다. 그 공백을 약 200대의 F-15C가 담당했는데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러시아가 생산한 수호이 30, 수호이 35와 같은 4세대 플러스 혹은 4세대 더블 플러스 제공 전투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의 F-15C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F-15C에 맞서기 위해 제작된 이들 전투기는 기동성, 센서, 전자전 능력, 무기 탑재량 등에서 1970에서 80년대 도입된 F-15C를 능가하는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제2-20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량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량되고 있는 F-15X는 미 공군의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적절한 후보로 떠올랐다. F-15는 탁월한 성능과 무장 탑재력을 자랑한다. 최고 속도가 마하 2.5다. 최대 22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다. 여기에 비해 F-22는 최고 속도가 마하 2.25이고 미사일을 8발을 탑재한다. 기동성은 수호이 30이나 35, F-22보다 떨어지지만 다기능 AESA 레이더는 F-35 탑재 레이더보다 성능이 좋고 전자전측에는 F-22보다 우수하다고 한다. 또한 AIM-120D 공대공 미사일은 180km의 교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는 F-15 개량형인 F-15X의 미 공군 도입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리포는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가 주방위 공군 F-15C를 대체하기 위해 F-15X 12대 도입 예산 10억 달러를 내년도 국방 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15C가 노후화해 창정비 비용이 높아지자 새로운 기체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미 국방부 일부 인사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20년 된 수건 사업. 반세기 쓴 F-4 팬텀 등 노후 전투기 대체 불가피. 내년 시제기 공개돼 2022년 첫 비행 실시할 예정. 미디엄급 전투기 대체, 무인기 이끌 플랫폼 필수.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인도네시아의 목리로 위기에 처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20년 가까이 된 수건 사업이다. 2001년 3월 당시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을 언급한 게 사업의 시작이다. 보람의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의 목표는 우리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새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하이 미디엄 로우 전투기 운용 개념에 근거해 미디엄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군 당국의 목표다. 장거리 중무장 하이급 전투기는 최고 성능 전투기로 구매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E 스텔스 전투기가 도입됐다. 한국형 전투기는 미디엄급을 채우게 된다. 군은 2015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초기 개발비는 약 8조 8천억 원, 양산비는 9조 6천억 원으로 책정됐다. 운영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험용 전투기 1호기가 제작되며 2022년 첫 비행이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전투기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km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인 F-35E보다 다소 빠르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점이 흠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거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수호이 수-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MD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잉, 록히드 마틴, 이즈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해당 가격도 걱정거리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치솟는 개발비 탓에 해당 가격이 F-35E보다 비싸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인 F-35E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4에서 4.5세대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가 더 비쌀 경우 해외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차라리 그 돈으로 F-35A를 10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거듭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 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없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우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우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우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영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는 필요하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무기체계 기술발전 세미나에서 한 관계자가 KF-X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를 설명하고 있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이 시험 비행을 시작한 XQ-58A 발키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군이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해당 전투기는 물론 이에 딸린 무인기들, 그리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제반 기술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무기체계의 운영 유지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준 뒤 향후 수리나 최신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 플랫폼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운영 유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엔진 수명 유지 비용 등을 올려받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가 많이 들더라도 30에서 40년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접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 수준이 수십 년간 축적된 점 역시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제공호 조립 생산, 80년대 KF-16 면허 생산을 통해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KT-1 기본 훈련기와 KA-1 공중 통제기를 국내 독자 개발했다. 2006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로키드 마틴과 합작해 T-50 고등 훈련기에 이어 TA-50, FA-50 등을 개발했다. 축적된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놓은 탐색 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는 최소 19조 원에서 최대 23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40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새 전투기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성능을 구현해 각종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독자 개발한 경험이 없는 한국으로선 맨땅의 헤딩이었다. 특히 미 정부가 기술 제공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의 국내 개발은 최대 관건이었다. 이 가운데 전투기의 눈인 AESA 레이더 기술은 선진국이 유출을 엄금하고 있다. AESA 레이더의 나머지 세 가지는 이미 개발한 적이 있어 어려움이 비교적 적었다. 국산 AESA 레이더는 5mm 크기의 잠자리 혼눈과 같은 모듈 1080 개를 원형판에 박아놓은 것이다. 모듈마다 레이더파를 내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한다. 눈이 1088개인 셈이다. 미국 F-35의 AESA 레이더는 약 120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레이더는 F-15K의 기계식 회전 레이더와 달리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조사한다. 그래서 수십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탐지, 추적할 수 있다. 탐지거리는 1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은 물론 지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 KF-X에 장착된 미사일로 곧바로 타격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다기능이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선 만난 신현익 항공기 레이더 체계 개발 단장은 ADD가 기술은 갖고 있지만 업체가 만들어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면서 세계에서 11번째로 AESA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시험평가한 이스라엘 엘타 측은 이스라엘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모듈의 소재도 첨단이다. 지난 18일 방문한 한화시스템 영인연구소에서 공개한 AESA 레이더를 구성하는 16개짜리 모듈 세트는 주먹의 3분의 2 크기였다. 단가는 4,500만원으로 제네시스 자동차 한 대 값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면 8천만원 이상이다. 2026년까지 3,658억 원을 투입하는 AESA 레이더는 개발 3년 만에 하드웨어의 85%를 제작했다. 내년에 완전 국산화할 계획이다. 올봄까지 이스라엘에서 지상과 공중시험을 마치고 11월부터 한국에서 공중시험에 들어간다. 2023년부턴 KF-X 시제기에도 장착해 최종 시험할 예정이다. 카이가 맡고 있는 KF-X 동체 개발과 체계종합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류 본부장은 ADD가 탐색 개발에서 내놓은 KF-X 형상을 무려 9번이나 수정했다면서 이제야 맵시 좋은 최종 형태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투기 무게 감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KF-X 목표 중량이 12.1톤이지만 추가 요구에 대비해 500kg 감량이 관건이었다며 1kg 감량하는 연구원에게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다. 엔진을 제외한 23만 개의 부품을 빠짐없이 설계에 반영하는 일도 복잡했다. 자동차 부품은 2에서 3만 개다. 현재 카이 4천 공장에선 1250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가 KF-X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인력으로 KF-X의 스텔스화와 영국, 프랑스처럼 6세대 전투기 개발 준비도 재개된다. 카이는 2021년 4월 첫 시제기를 출고하고 시험 비행을 거쳐 2026년 1차로 전투기 8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5에서 8년보다 짧은 4년의 비행시험에 따라 명품 무기 실패 우려도 있다. KF-X 핵심 기술 세계 개발 체계 통합이 과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을 위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일부 기술이 국내 개발을 거의 끝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체계 통합하는 기술은 사실상 미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업 예산마저 대폭 깎여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적이 내뿜는 열을 탐지해 추적하는 국산 적외선 탐색 장치 IRST입니다. 함정용으로 개발됐지만 전투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전자광학과 적외선 센서를 통해 야간에도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장비와 적이 전자파를 방해하는 장비도 국산 기술로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KF-X 핵심 기술 4개 가운데 3개는 상당 부분 확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투기의 눈과 귀인 에이사 레이더 기술은 유럽 등 제3국의 도움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4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체계 통합 기술 전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셀릭스는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함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가 내년 KF-X 사업 예산으로 1,618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획재 정부는 사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60%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투자 협상이 이루면 다음 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비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